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지금 내몰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종전이 되지 않는 한 그게 계속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총알바지로 내몰리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특히 이제 포로 문제 등등 여러 북한의 내부 동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포로가 여러 명 잡혀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일부 언론에 노출이 됐죠. 그런데 이 포로 2명이 북한군 투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러시아도 긍정하지 않고 있죠.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가장 신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베리아 지역의 우라티아, 그다음에 투바 공화국에서 자원 입대한 몽골계 러시안이다. 이렇게 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증도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북한군 생포의 훈장과 특별 휴가를 보장을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요했는지 포로로 잡힌 2명이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국정원 직원들도 신문을 했죠. 자, 그런데 과거에 북한이 해외 파병한 전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한국도 베트남전에 참가했지만 북한도 베트남전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육해 공군이 참가한 게 아니고 공군 중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 북한의 고위 간부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반드시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듣던 아프리카 국가에 북한이 교관단을 많이 파견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 전투 기술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교관들을 많이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 파병이 거의 이제 많아야 수백 명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 군대의 단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군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장에 북한 군인이 참가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경제 예비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폭풍군단, 또 이게 정찰전국에서 따로 이제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폭풍군단을 해서 보안 유지를 중요시한 거죠. 해외 파병에 대한 보안 유지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지금 자기네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5%가 북한 장교라고 보면 장교 500명 정도는 인지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95% 사병은 해외 훈련으로 그냥 인식하고 와서 총알바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지금 북한이 세울 건가? 특수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마 특수 군사 임무 중에서 사망한 걸로 지금 얼버무리고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량과 생필품 이걸 물질적으로 많이 보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총정치국 그리고 국가 보위성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금 러시아인 신분증이죠. 러시아 군인으로 유장한 북한군의 수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파병 소문이 당연히 나돌죠. 그래서 배경 없는 자식들만 희생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수면하에서 들리고 있고, 또 없는 집 자식들만 총알바지, 대포밥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하는데 대포밥으로 내보냈다. 폭풍군단에는 주로 이제 서민 아들들이 간다고 그랬죠. 폭풍군단 훈련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북한의 고위층 자제는 가지 않고 서민들만 가니까 이 서민들 배경 없는 자식들만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 내 민심 동요가 서서히 지금 이루고 있다. 왜 그러냐? 계층 간 갈등과 체제 균열에 이게 불씨가 된 가능성이다. 왜 서민들 아들들만 가서 총알바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왜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하느냐? 지금 서방에서 어느 나라가 실제 군사를 동원해서 참가하고 있습니까? 참가하지 않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지금 참가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그 다음에 이란인데 벨라루스도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고 미국인 수감자만 석방을 한다. 이런 외교적인 지원만 하고 있죠. 또 이란은 러시아를 어떻게 돕고 있냐면은 이란이 드론 강국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드론 강국인데 이란의 드론하고 이란의 포탄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이 이렇게 참가한 건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전쟁에 밝힐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 동요를 어떻게 제어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북한에. 지금 전쟁 종식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군으로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을 넣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우크라이나에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 종식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국가들이 반발을 어느 정도 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쟁 종식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종식 가능성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합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오히려 전쟁이 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북한군이 계속 전투에 투입이 되고 북한군이 계속 사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 종식까지는 아마 북한군이 1000여 명 정도 별도로 투입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쟁이 종식되기 이전에, 종전되기 이전에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군사 전략상 북한군이 계속 더 희생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북한군에 대한 미 국방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월 13일 날 펜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건데 주로 보병으로 비교적 잘 훈련이 되어 있다. 사격과 특히 체력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의 북한군의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첫째는 이렇습니다. 전혀 남의 나라 군대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대결할 수 있는 국가의 군대로 인식한다. 뭐 A, B, C로 나누자면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민족주의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 외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도 파병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지금 참가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북한군의 어떤 참상 또 북한군의 어떤 서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어떤 외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